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건축법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9페이지. 우리가 건축법, 주택법 다 건축물과 관련된데 7랑이 출제되는 거죠, 그죠? 각각 7랑. 자, 그래서 건축법은 사업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바로 안전, 기능, 환경, 미관 이걸 갖다가 이것 때문에 규제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금지돼 있고 규제시켜 놓고 여기에 지장이 없으면 이것에 지장이 없으면 규제를 갖다가 해제해 주는 거. 그래서 한마디로 허가는 절차법이지 사업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제를 갖다 해주는 허가인데 바로 그 궁극적 목적은 공공복리 증진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건축법은요 적용할 때 거의 매년 출제된 것이 용어 정의와 관련돼서 출제됩니다. 매년. 그러면 용어 정의를 갖다 보면 이렇게 간략하게 하면 돼요. 건축법의 적용 대상물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적용 대상물 중심이 뭐가 있는가? 대지라는 것이 있겠고 건축물이라는 것이 있겠고 그 다음에 공작물 이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요새 여기서 나오고 대지 쪽은 거의 안 나와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요새는. 자, 여기 있겠고 그 다음에 건축법의 적용 행위라는 것으로 다 출제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건축이라는 것으로서 5가지. 그 다음 대수선으로서 9가지. 그래서 요것을 할 때 허가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요걸 할 때 건축 허가를. 그래서 요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우리는 용도 변경입니다. 어쨌든 올해 출제될 정도가 됐어요. 이제는 용도 변경이 올해 출제될 정도 됐습니다. 근 5년간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 자체에 대한 적용 범위란 말을 하는데 적용 범위란 말은 뭘 얘기하느냐? 대상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법을 어디까지 적용하느냐? 대상 지역. 그래서 그것이 전부 적용받느냐 아니면 일부 적용받느냐 이게 있겠고 건축법 자체 때문에 타법 배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타법을 배제한다는 건 건축법이 우선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용어 정의를 할 때 되게 이 위주로 다 공부하면 되는 것이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교재도 대지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적용 대상물 중에서 우리 대지란 말은 여러 가지 형태로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지란 말은 여러 가지 형태로 쓰고 있죠, 그죠? 지금 있는 이 대지는요 지목을 따지는 게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학교 시간에 있는 뭐 자료 모형의 공도에 접한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여기는 대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간 정보의 구축 관련한 법률에 의한 원칙적으로 1필지가 1대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음동 4번지, 5번, 6번, 7번지인데 만약에 이게 전이고 답이고 대고 과수원이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 전부 다가 건축을 한다면 알겠죠? 이게 다 뭐가 돼요? 대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목은 이것만 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 건축이 가능하다면 건축할 수 있다면 결국 여기 지번 부여지고 이게 바로 뭐예요? 지번이잖아요. 1필지잖아. 1필지를 1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가서 연접해서 같이 이렇게 이걸 갖다가 건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몇 필지 이상을. 그러면 둘 이상의 필지가 뭐가 될 수 있어요? 하나의 대지가 되죠. 그럼 여기는 둘 이상의 필지다 하는 얘기는 나중에서 합필할 수도 있고 합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기준은 합필을 전제 조건 한다면 사용 승인 때를 기점으로 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근데 여기는 반드시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가 같아야 되는 게 원칙이야. 지번부역이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집안이 연속되지 않아서 상관이 없어요. 알겠죠? 근데 소유권과 소유권 외가 같아야 된다면 머릿속에 알고 가시면 돼요. 그 다음 또는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우리가 읍내동이 있다. 그럼 얘가 여기 있는 읍내동하고 만약에 관음동하고 같이 연접돼 있다면 여기다 건축할 수도 있어요. 자, 뭐가 달라도 상관없어요? 지원, 무역지역이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축척 공도가 달라도 상관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그 중에 우리는 이 중에 또 일부를 갖다 건축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필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한다. 그럼 나중에 가서 뭐 할 것이냐? 자, 이런 얘기죠. 내가 여기 상업지역이 있는데 400평이 있어. 그럼 나는 여기다가 역세권 중심이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뭘 갖다 했냐?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고 나중에 사용 승인 때 분필할 걸 조건을 한다. 사용 승인 때 뭐 할 걸 조건? 분필을 조건을 한다. 그럼 이건 일필지의 일부가 다 하나의 대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건축물입니다. 우리가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토지의 정착을 가장 기산적으로 하는 거예요, 정착. 토지에 정착이 됩니다. 부유 시기든 어쨌든 정착이 돼야 돼. 한강에 있는 뭐 세빛둥둥 같은 것도 결국 뭐냐면 정착이 돼 있는 거예요. 알겠죠? 부유식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착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토지에 정착되는데 그 토지의 정착은요, 고가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 우리가 다리 위에도 건축물이 있어요. 알겠죠? 다리 교량 위에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하에도 상관없잖아요. 지하 대표적인 뭐예요? 지하 상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건축물이 되려면요, 어쨌든 지붕을 받치기 위해서는 기둥이 있다든가 아니면 또는 벽이 있다든가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둥만에 의해서 지붕이 있을 수도 있겠고 또 기둥과 벽에 의해서 지붕이 있을 수 있고 벽만 가지고 기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것만 가지고 있다면 그놈은 공작물이라 하는 거예요. 공작물. 그럼 여기는 반드시 건축물이 되려면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지붕과, 우리는 이게 한글이지만 시험지 볼 때는 정확한 표현을 해줘야 돼요. 지붕 또는 하면 틀리는 겁니다. 지붕과 기둥 또는 벽. 알겠죠? 그래서 지붕이 필수다는 얘기예요. 그럼 공작물과 건축물을 갖다 비교하면요, 어느 게 더 큰 거죠? 공작물이 더 큰 거지. 공작물 안에 뭐가 있냐면 건축물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그럼 가장 큰 놈이 뭐 있을까요? 여러분, 배운 법 중에 가장 큰 놈이 정착물이 큰 거지. 민법상의 토지와 그 정착물. 그 정착물이란 건 자연도 있겠고 인공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중에 인간의 손을 타서 인공으로서 솟아있으면 그걸 갖다가 공작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작물 중에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 그 건축물은 또 종류에 따라서 29가지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중에 주택이 2개가 있는 거예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알겠죠? 이렇게 되는. 그럼 우리가 공작물이라고 하는 건 원래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그 특별법을 적용받는 게 원칙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야 되는. 그러면 여기 있는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이지만,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 맞아요. 근데 지붕이 있어도 건축법을 적용 안 받는 것이 있더란 말이에요. 지붕이 있어도. 그래서 지붕이 있어도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는 건 철수는 고문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철수는 고문간이다. 그랬죠. 이거 여러 차례 출제됐잖아요. 지금 세 번째. 그렇죠? 말해서 3년 연속 출제됐습니다. 독단적으로 2년 출제했고 작년은 한 문제로다가 그냥 일부 이제 자, 철도 운전 보안시설. 그러면 철도 운전 보안시설인데, 자, 우리가 이게 동대구역하고 자, 대구역을 비교해 봅시다. 동대구역은 역사 건물만 있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걔는 운수시설입니다. 걔도 건축법을 적용받는 운수시설이니까.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대구역은 거기에 운수시설과 뭐가 있어요? 판매시설 있잖아요. 백화점 있잖아. 롯데백화점. 그렇죠? 그래서 복합 건물인 거예요, 그 자체가. 알겠죠? 오늘 복합용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그와 같이 그는 건축법을 적용받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플랫폼 있잖아요. 플랫폼 안에다가 비를 맞춰는 안 되니까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운전보안시설, 급유급탄시설 이런 건 적용받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하천법상에 있는 수문조작실. 우리가 이제 하천법에 수문조작실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가장 가까이 뭐 칠곡에 보면 그 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 있는 그 수문조작실 있잖아요. 그건 왜 저기 맞느냐? 자, 지붕이 있더라도 자, 건축법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안전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그 하천에다가 지붕 만들면 별로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여기 보세요.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도로잖아요. 도로. 걷다가 안전 문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적용받지 않는 거예요. 지문인들에도. 그 다음, 문화재보호법상 지정가치적 문화재. 이건 문화재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중에 복원하려고. 예를 들어서, 그게 불탔다 그러면 안전생각 다른 쪽에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 자리에 복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요게 조심해야 돼요. 요게 말장난 나오죠. 컨테이너를 가지고 무조건 건축법 적용받지 않는다면 안 돼요. 알겠죠? 컨테이너에서 정착시켜서 주거로 쓰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이 용이한, 알겠죠? 주거가 아니어야 돼. 그래서 창고란 말 쓰게 된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동이 용이한, 알겠죠? 이동이 용이한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간이 창고 이렇게 쓴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건축물이 있는데요. 자, 건축물은 우리가 구분해보면, 분류를 해보면요. 29가지의 용도가 분류가 될 수 있어요. 29가지. 그래서 단독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공동, 일종근생, 이종근생, 문화, 집회시설에서 출발해가지고 저쪽에 보면 장례시설과 더불어서 야영장시설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 29가지 용도를 시설군으로 묶으면 이제 9가지 시설군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용도별로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이 중에 우리가 몇 가지, 그래도 이제 마지막 우리가 그래도 이론 정리하는 거니까 그래도 몇 가지는 공부하고 가는 게 좋겠죠. 숫자 나온 거니까. 자, 그러면 다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자, 부동산, 우리가 뭐라 그래요? 중개사무소.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쓸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있는데 사무소. 자, 여기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다 바닥 면적 합계를 기준점으로 하는 겁니다. 자, 바닥 면적 기준점 합계를 하는데 30제곱미터가 있겠고 500제곱미터가 있어요. 가장 낮은 30입니다. 그러면 이 30제곱미터 미만이면 뭐라 그러냐? 얘는 일종 근생입니다. 알겠죠? 자, 3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이종 근생인 거예요. 그 다음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업무 시설이 되는 거예요. 무슨 시설? 업무 시설. 결혼업소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뭐가 있냐면 단란 주점으로서 얘는 150제곱미터를 기점으로 합니다. 150제곱미터. 그래서 150제곱미터 미만이면 뭐에 속하는 거냐? 얘는 이종 근생입니다. 알겠죠? 근데 150제곱미터 넘게 되면, 이상이면, 그러니까 미만이니까 이상이면 얘는 위락시설이 되는 거예요. 무슨 시설? 위락시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300제곱미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300제곱미터를 기준점을 하는 거. 300제곱미터 기준점을 하는 것 중에 뭐가 있는가? 그러면 여기 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보는 것 중에서 요게 있으면 알 수 있어요. 야영장 시설이 있습니다. 300제곱미터 미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야영장 시설은 300제곱미터 미만이다. 그러면 말 그대로 야영장 시설입니다. 야영장 시설이요. 근데 300제곱미터 이상이면 걔는 수련시설에 속하는 거예요. 무슨 시설? 수련시설. 또 똑같은 것이 있는데, 자, 휴게 음식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만약에 휴게 음식점은 역시 300을 기점으로 합니다. 그래서 300제곱미터 미만이면 얘는 일종 근생입니다. 300제곱미터 넘으면 이종 근생이야. 몇 종 근생? 이종 근생. 이렇게 돼요. 그게 요거고, 그 다음 500제곱미터를 기준점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500제곱미터. 그러면 500제곱미터 기준점으로 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종교 집회장이 있습니다. 종교 집회장. 그래서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어디에 속할 거냐? 그러면은 이종 근생입니다. 대부분 이종이 많죠. 그 다음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종교시설이 되는 거예요. 무슨 시설? 종교시설. 또 500제곱미터를 기준점 하는 게 뭐가 있느냐? 탁구장 같은 경우도 있어요. 탁구장. 그럼 탁구장은 500제곱미터 미만이다. 그러면은 일종 근생입니다. 그러면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뭐가 될 거냐? 자, 얘는 어디에 속해요? 운동시설입니다. 운동시설.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떤 1000제곱미터가 넘게 되면 문화 집회시설이 되는 거예요. 얼마 넘게 되면? 1000. 자, 그 다음 여기 보면 똑같은 500이라도 당구장이 있습니다. 당구장은 500점부터 미만이면 2종 근생입니다. 통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됐어요. 자, 그다음에 넘으면 운동시설은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우리끼리 재치껏 공부하는데 외우지 않아도 탁구공은 하나 가지고 치잖아. 당구공은 적어도 2개 이상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1종, 2종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500당구 치면 선수죠. 그렇죠? 자, 500당구 치면 선수예요. 진정으로. 자, 그래주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500을 기점으로 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이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1000제곱미터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1000제곱미터 중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냥 잡화점 등이라 그럴게요. 잡화점. 옛날에는 슈퍼마켓이라는 말 썼어요. 근데 지금 잡화점이라 합니다. 그래서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1종 근생입니다. 1종 근생. 나중에 문제 풀 때도 하겠지만 넘게 되면 뭐가 될까요? 2종이 아니라 판매시설이 돼요. 판매시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규모랑 상관없이 2종 근생인 경우가 있습니다. 규모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도 가끔가다 시험 나오면 풀 수 있어야 돼요. 규모랑 상관없이. 자, 뭐가 있냐면 노래 연습장. 자, 규모랑 2종 근생인 거예요.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안마 시술소도 규모랑 상관없이 몇 종이다? 2종인 거예요. 2종. 그 다음 청포 판매소도 역시 어디에 속하는 거냐? 바로 2종에 속해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기원도 있습니다. 기원도 있어요. 기원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일반 음식점이 있습니다. 무슨 음식점? 일반 음식점. 얘네들은 규모랑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일종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 의원이라든가, 알겠죠? 조산원, 이런 거, 가서 보건소, 이런 건 다 일종 근생이야. 국민의 보건, 또 치안, 후생과 관련된 건 무조건 몇 종? 일종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걸 기본적으로 규모나 나올 때 요거 가지고 대비해보자는 말입니다. 다른 건 하지 말고요. 자, 그 다음, 이제는, 뭐가 있냐면, 거기 있는 것 중에 전체 말고 높이 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요게 지표면이라고 할 때, 우리는 30층 이상이거나, 30층 이상이거나, 또는 120m 이상이다. 그럼 뭐라고 그러죠? 고층 건축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고층 건축물이라고 그러는데, 이 다 올라가면 무조건 다 고층 건축. 이거 이상은 다 고층. 알겠죠? 근데 고층 중에서 또 어떤 사람은 그래서 선생님 3가지로 나눈다. 3가지 나누는 게 아니라 고층 중에서 안전 문제 때문에 나누는 거지 3가지 나누는 게 아니라 2가지로 더 나눌 수 있어요. 고층 건축물을. 그러면 어떻게 나누냐면 여기 중에서 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상인 걸 갖다 뭐라면 초자를 붙이면 돼. 초고층 건축물. 초고층.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사이에 있는 고층과 초고층. 그럼 요 사이에 있는 걸 갖다가 뭐라면 우리는 중초고층 건축물이라는 거 아닙니까? 알겠죠? 그래서 중초고층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다.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왜 나타난 거냐? 안전 문제 때문에 나온 거예요. 안전 문제 때문에 뭐 때문이냐? 화재가 났을 때 가서 우리가 피난 안전구역 때문에 그래요. 피난 안전구역 때문에 나온 용어입니다. 이 자체는. 그래서 이 둘 다 똑같이 다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고층 건축물에 속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왔던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건축물에 대한 개념이 있겠고 이게 있겠고 또 우리는 건축물 중에는요 다중이용 건축물이라는 게 있어요. 다중이용 건축물도 왜 만드는 거냐? 안전 문제 때문에 나온 거예요. 왜?
불특정 다수인이 오가면서 큰 대형 인사사고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알겠죠? 불특정 다수인에 다 제공되는 거고, 또는 16층 이상을 얘기합니다. 근데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 공법 시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제 풀 때 적어도 자기가 모르겠다. 그러면 동물원, 식물원, 전시장 나왔다. 무조건 의심하고 개 찍으면 오답인 겁니다. 알겠죠? 개 나오면 개 찍으면 무조건 다음 중 틀린 거 고르세요. 그럼 개 찍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준자를 붙인 거는 규모가 거기 있는 것에 1000제곱미터 이상서부터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특수구조 건축물이라는 것이 왜 만들어졌냐? 그것도 역시 경주 그 리조트에 있는 뭐 있어요? 체육관 붕괴 사고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안전 문제 때문에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한옥은 우리 건축법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걔는 이제 주택법상에 쓰여질 수 있는 부분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여기까지가 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건축물. 그렇죠? 그러면 건축물 말고 마지막 적용 대상물에 뭐가 있어요? 공작물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물? 공작물. 제가 아까 그랬죠? 공작물과 건축물이라 하면 어느 게 더 큰 거랬죠? 공작물이 더 큰 거죠. 그래서 공작물 중에 지붕이 있느냐 없느냐를 기점으로 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보면 얘는 시설물 안전관리법에 따르도록 돼 있어요. 그럼 얘는 원칙적으로 건축법이 원칙인 거 아닙니까? 그 원래는 얘는 건축법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는요. 공작물은 시설물 안전관리는 특별법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공작물이 건축물에 이 공작물이 건축물의 기능을 보완해 주는 거면 안전 문제 때문에 건축법상에 축조 신고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조 신고는 누구한테 하냐? 그냥 저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대장 소관청. 자, 얘랑 구별할 것이 바로 뭐냐? 허가권자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상의 허가권자는요, 거의 4개 정도뿐이 없어요. 따지고 보면 나오는 용어가 다 누가 하는 거냐? 대장 소관청에서 하는 거예요. 건물의 유지 관리를 하는 거예요. 대장 소관청 관련된 거예요. 가설 건축물, 공작물 다 누가 관련돼 있어요? 대장 소관청. 그러면 대장 소관청이라는 건 뭘 뜻하는 거냐? 만약에 이를 갖다가 행정처로 얘기한다면 자가 제주도를 얘기하죠. 그다음 시장, 군수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구청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여기 허가권자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은 맞지만 여기 누가 있어요?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는 건축물의 유지관리하고는 상관없는 애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 지금부터 3년 전에 나오는데 왜 틀린지 사람들이 몰랐어요. 자, 건축물을 철거를 하면 철거 신고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다 날짜 때문에 틀렸다는데 거짓말이에요. 날짜 때문에 틀린 게 아니라 그 철거를 신고하는 걸 특광자, 시장, 군수, 구청장 그렇게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한다는 거야? 허가권자한테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아니고 대장소관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틀린 건데 다들 해설 보면 엉뚱하게 써놨어요. 뭐 날짜 빠졌다. 날짜는 아무 상관없어요. 거기는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소리 아닙니다. 그럼 여기는 누구한테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면 얘가 공작물의 안전이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 기능을 보완하니까 이거를 초과할 때, 원칙으로 초과할 때, 초과하는 건 넘는 거죠. 넘을 때 축조 신고해줘라 이겁니다. 넘을 때. 그래서 얘는 넘는 걸 원칙으로 하니까 시험 문제 규모가 그래서 나온 것이고 이게 3년 전에 출제됐던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 보면 암기 코드를 써줬죠. 그렇죠? 암기 코드 우리가 뭐라고 했던 적이 있냐면 암기 코드로 뭐라 했냐? 이름을 성은 오시고 이름이 태양이야. 오태양. 그러면 태양셀 있잖아요. 요새 많이 뜨는 산업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철도변이나 아니면 자기가 있는 일정 경사도 옆에다가 태양에서 역으로 한전한테 팔잖아요. 자, 그러면 이 태양인데 그 태양셀도 공작물이면요 5m 넘게 되면 축조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얘가 오태양인데, 걔가 바지를 30을 입어. 이게 뭐냐? 지하 대표로서 바닥 면적 30제곱미터 넘는 거. 그럼 축조 신고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자, 그 밑에는 아무 필요 없는 거야. 그냥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바지 30 입으면, 참, 좀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말랐어. 그래서 뭘 먹고 싶어 하느냐? 우리는 옹담이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좀 세게 발음하는 거죠. 옹벽 담장. 2m 넘는 거. 옹담이, 옹벽 담장. 그 시험지 할 때 이렇게 나오면 외우고도 틀릴 때 기분 나쁜 거죠. 뭐라고 했냐? 담장은 2m면 축조 신고한다. X죠. 그렇죠? 2m를 뭐 해야 돼요? 넘어야지. 그렇죠? 이런 걸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공담이 탑은 6m. 알겠죠? 탑육, 이걸 세게 말하면 탐욕, 굴뚝 갖고 먹고 싶다는 얘기죠. 갖고, 그랬어요. 탑은 6m, 굴뚝 갖고 먹고 싶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먹으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느냐. 좀 배부르면요. 고스톱쳐. 광이 5광인데 여기는 4광이 들어와. 그럼 4광 들으면 어떡할까? 응? 어떤 사람 또 5광 들으니까 흔들고 친다라던데. 자, 4광은 8고. 알겠죠? 자, 광고탑. 광고판은 무조건 4m야. 탑이라도 원래 탑은 6m인데 광자 들어갔으면 무조건 4m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고. 자, 우리가 보면, 광고탑, 광고판은 4m 넘게 되면 축조 신고하는 거고. 그 다음에 8고 그랬어요. 이거는 고가 수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용어를 잘 못 들었더라고요. 여러분들 물을 저장해서 쏴주는 건 지하 저수조가 있죠. 지하 저수조. 그래서 저수에서 위로 쏴주는 것이 있겠고. 아니면 고가 수조가 있잖아요. 위에서, 해서 밑으로 쏴주는 경우 있잖아요. 이게 더 안전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넘게 되면 축조 신고하라 는 얘기야. 몇 메다 넘게 되면 8m 넘게 되면 이런 경우야. 근데 여기까지는 다 넘는 거예요. 넘는 거. 근데 우리가 여기 면 카톨릭 병원 옆에 뭐가 있어요? 주차장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기계식 주차인데 타워가 돼 있는 경우 있고, 하나는 철골조로 외벽이 없이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여태까지 제가 있는 거기서 계속 교무실에서 봐더라도 자동차 한 번도 안 올라가더라고요. 왜? 그거 올리는데 전기를 많이 들어갑니다, 솔직히. 또 유지관리. 근데 그게 만약에 주차장법 적용받으면 저 과태료 부과시켰을 거예요. 근데 주차장법 적용받지 않습니다. 무슨 법 적용받아요? 건축법 적용받아요. 저거 8m 이하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멋대로 해도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주차 타워, 외벽에 있는 거 이런 거는요, 가서 방치하면 과태료 나와요. 알겠죠? 안전관리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는 주차장만 외벽이 없는 철골조로 돼서 기계식 주차 있지 않습니까? 요거만 외벽이 없는 거. 자, 이거는 8m 이하한단 말이에요. 우리끼리 그래, 주기지라고 외우자. 그래서 이것만, 축조 신고되는. 유일하게 뭐만 이하다? 주차장만. 알겠죠? 요거 하자. 그래서 왜 틀린지 정확히 알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거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을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건축법의 적용,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행위. 128페이지. 지금까지 건축법의 대지, 건축물, 공작물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건축법의 적용 행위 우리가 보면 되겠죠. 자, 적용 행위 중에 대표적인 것이 건축 아닙니까? 건축은 5가지가 있죠. 신축, 증축, 개축, 재축.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마지막으로 이전이 있죠. 그래서 이 5가지를 우리가 건축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5가지를. 자, 그럼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나대지에다가 건물을 새로 지면 뭐죠? 신축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대지에다가 건물을 새롭게 지면 그러면 신축인 거 아닙니까? 신축. 그러면 여기 신축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건부지도 신축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어떤 뜻이냐면 여기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는데 얘는 분명한 것은 이 건축물의 전부를, 이게 포인트입니다. 전부를 멸실시켰거나
멸실됐거나 아니면 철거, 멸실은 천재지변, 멸실은 철거는 인위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종전보다 크게 줘야 돼요. 크게. 근데 만약에 이거와 다르게 종전 규모 범위 내 중전 규모 범위 내 중전 규모 이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종전 범위 규모 내에서 한다. 그럼 뭐가 될 거냐? 차이가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크게 하면 다 이거는 다 신축인 겁니다. 멸실됐든 철거했든 알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멸실에서 종전 규모 이하로 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재자를 붙여서 재축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철거를 해서 종전 범위 규모에서 했다 그러면 개축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때 이 개축은 여기 보면 전부도 있지만 일부도 가능한 걸 볼 수 있어요. 모두 가능하다? 일부. 개축에서는 개축일 때는. 근데 이제 보세요. 만약에 요게 전부인데 만약에 이게 일부다 그래서 일부로서 크게 했다면 증축이 되는 거예요. 증축. 그러니까 전부란 말 꼭 들어가야 돼. 전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그보다 크게 줘야 되겠고 같게 지면 재나 개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종된 건물에 주된 건물을 지는 것도 뭐다? 신축.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우리는 증축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면 앞에다 해놓고 면적이 있단 말이에요. 면적. 그 다음 여기는 높이나 층수.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보다 보면 어떤 경우냐? 무조건 늘어나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따가 물음표하는 것은 바닥 면적이 됐든 연면적이 됐든 연면적 합계가 됐든 알겠죠? 무조건 늘어나면 뭐가 된다? 증축. 네, 높이가 됐든 층수가 됐든 늘어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복층을 하는 경우 있죠. 복층. 그렇죠? 되게 이제 1층을 요새 보면 고를 요새 그 창고 같은 거는 10m까지 잡더라고요. 고를. 그래서 나중에 중간에 막아버려. 그러면 그것도 역시 뭐가 된다? 복층. 알겠죠? 요새 거의 10m까지 잡더라고요. 그 창고 같은 거는 고를. 그러면 그와 같이 가는 그러면 그와 같이 가는 것을 볼 수 있겠고 또 하나 여기다가 동수가 늘어나도 뭐가 된다? 같은 대진에 있으면 증축인 거예요. 왜냐하면 연면적 합계가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동수. 그 다음 층수 높이가 늘어나도 증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개축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축. 자, 여기 보면 개축이란 말은 앞서 얘기했죠. 개축이란 거는 건축물의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 일부는요. 여기는 동일성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둥을 3개, 볼을 3개, 지붕틀을 3개 이게 필요 없어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 문제는 동일성을 요하지 않는데 일부지만 이거는 3개 이상을 갖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그러면서 종전 범위 규모 내에서 있는 거예요. 종전 범위 규모 내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걸 비교해보면 자 여기 동일성이 만약에 있다 3개 이상 하겠다 그러면 걔를 대순이라는 것과 구별하는 거예요. 뭐랑? 대수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도 있지만 일부도 있다는 걸 알아주세요. 자 그래서 개축이라고. 그럼 재축이란 말이 우리가 2년 전서부터 좀 강화된 것이 아니라 좀 완화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재축이란 말은 천재 지변 등에 의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다른 거와 달리 얘는 천재 지변 등에 의해서 재로서 뭐가 된 거죠? 멸실. 이게 원인이야 돼. 원인 자체는. 그 원인이 이게 되는데 여기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돼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뭐가 충족돼야 되느냐? 첫째는 뭐라고 지칭하냐면
연면적 합계 종전 규모 이하. 그 여기 그러니까 연면적 합계라는 소리는 뭔 뜻인가? 이걸 아셔야겠죠. 원래 연면적이라는 건 하나의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모두 합친 걸 연면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집을 지을 때 내가 땅이 있는데 하나의 대지 하나의 건물만 지을까? 2개 이상 3개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때 쓰는 걸 연면적 합계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의 대지 여러 개 건물이 있다면 연면적 합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걷다가 동수, 건물에 세는 걸 동이라고 하지. 동수. 건물을 한자로 지칭할 때 이걸 얘기해, 동수. 또 층수, 또 뭐가? 높이가 어디에 돼? 종전 규모 이하. 이하라는 같거나 작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럼 여기는 꼭 조심할 것이 뭐냐? 조심할 것이 단 요것만, 이거는 동시효과이지만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되지만, 단 조례가 인정하면 초과도 가능하다. 이게 왜 생겼는지를 정확히 좀 이해해 두셔야 되겠죠. 그럼 이건 이런 경우를 연상하시면 돼요. 왜 이런 경우를 제가 연상하라냐면, 자, 여러분 봐봐요. 여기에 자, 건물이 있습니다. 2개 건물이 있어요. A동과 B동이 있어요. 그럼 2개 건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이제 연면적 합계라는 소리 나오겠죠. 2개니까. 근데 이게 재해가 멸실됐어. 전부가 멸실돼. 그렇죠? 멸실되면 옛날에는 뭐라 하냐? 그냥 옛날에는 재해에서 뭐만 강조했냐면 종전 범위 규모 내에서 진다 이것만 했어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종전 범위 규모 내에서 지라. 그럼 다시 져도 똑같이 멸실될 거 아닙니까? 악순환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걸 도입하게 된 거예요. 요걸 도입하게 되면 여기 있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1층을 피로티 구조로 한다. 그러면 위로 올라가도 얘는 층수엔 들어가지 않잖아요. 높이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여기를 갖다가 피로티 구조를 하려니까 차라리 이걸 이쪽으로 올리면 동수는 줄어들었더라도 연면적은 변함이 없잖아.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조례가 3층을 못 올라간다 하면 당연히 였다 이렇게 올려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 소리가 나온 소리가 그겁니다. 그래서 조례가 인정하면 이렇게 해도 뭐가 된 거다? 재축이 된 거다. 이제 아셨죠? 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나오는 것이 재축이다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이전 봅시다. 이전. 그건 이전이라고 하는데 오전반 사람이 속어버렸어요. 요 제가 이제 그림 말 하나 때문에 속어버렸어요. 자, 요게 4번지고 5번지고 6번지 땅이야. 그 여기는 건부지야. 건물이 있어요 이미. 근데 여기에 아주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물이 있는데 얘가 철거 위기가 있어요. 철거 위기. 그 철거 위기가 있어가지고 얘가 이걸 갖다가 뜯어서 옆에다가 이렇게 했어. 뜯어가지고 저는 뭐 한 거죠? 이전. 누구예요? 손 좀 들어봐요. 뭐가 신축이야. 배운 대로 해야지.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아까 종전 범위 규모를 이해 못했잖아요. 종전 범위 규모에서 같이 쳤잖아요. 개축이지. 개. 뜯어냈기 때문에. 알겠죠? 자, 개축이 이거는요.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말아야 돼. 알겠죠? 자, 그래서 개축이고. 그럼 얘를 들어서 여기 갖다 놨어. 저는 뭐 한 거죠? 무슨 이전이야. 신축이야. 여러분들 똑같이 주한바가 똑같이 대답하는 거야. 자, 이게 뭐다? 신축. 왜? 다른 대지를 갖잖아. 동일 대지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주요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그럼 자, 여기 갖다 놨어. 그럼 나는 뭐 한 거죠? 그렇지. 증축. 자, 연면적 합계가 늘어났잖아. 동수가 늘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증축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전이냐? 자, 요놈을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동일 대진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거. 요걸 이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주요 구조를 뭐 해야 된다?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 대진의 다른 위치로. 동일 대진의 다른 위치로. 알겠죠?
자, 얘는 빨간 건 전부 뜯은 것 같잖아요. 그러면 개. 알겠죠? 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말 자체가 말장난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전체를 합쳐서 뭐라 한다? 건축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대수선이 있잖아요. 그럼 대수선은요, 우리가 9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상 보면. 근데 이게 건축법이, 우리가 국토계획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이 바뀌었음에도 또 불구하고, 그대로 여기는 미관직을 그대로 나눴단 말이야. 왜? 경과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주요 구조 부. 자, 우리 주요 구조는 뭐라고 외웠어요? 내기, 바, 보, 지, 주. 내기, 바,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등자를 붙인 거는요, 이거는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얘네들을 포함시켜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 뭐가 있냐면, 건축물의 외부 형태,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두 가지를 어떻게 할 거냐, 증설, 해체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수선 변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나눈 이유는요, 여기 증설 해체는요, 규모랑 상관하지 않아. 하나를 했든 두 개를 했든 동일성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것 중에 여기 수선 변경의 경우는, 자, 위에 거는 내력벽은 30, 자, 기둥, 보, 지붕틀은 3개 이상 동일성이 유지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여기 건물의 외부에서는요, 마감재가 있어요. 마감재. 이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의정부 화재와 더불어 지난번에, 제천의 화재 사건 있죠? 마감자재. 그렇죠? 그래서 마감재가 30제곱미터 이상. 그러면 이 대수원도 아까 얘기했죠. 대수원도 뭐에 대상이 되는가? 허가받으라 이렇게 하려면 마감자재를 30제곱미터 이상 뜯어 고치려면 대수원에 해당하니까 허가받으라. 안전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옛날에 젓가루다 해가지고 그냥 외벽에다가 몰타르에다가 가서 그 폼, 스티로폼 있는 거 갖다 붙여가지고 그냥 싹 발라버리면 또 지난번 화재처럼 되잖아. 그래서 강화시켜서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됩니다. 그러면 시험문제 나올 때 만약에 제가 기둥 하나, 보 하나, 지붕틀 하나를 뜯어 고쳤어. 그럼 저 뭐 한 거죠? 아니에요. 개축한 거예요. 개축. 아까 봐봐요. 개축. 자, 저기 보면 동일성을 요하지 않는 거 3개 이상. 그렇죠? 동일성을 요하는 거 3개 해야 대수선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둥을 3개 수선 변경했다. 볼을 3개 수선 변경했다. 이럴 때 대수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벽을 갖다가 이 벽하고 이 벽이 있는데 이 중간 벽을 터버렸어. 저 뭐 한 거죠? 이 벽. 아무 짓 안 한 거예요. 건축법상. 알겠죠? 자, 이쪽 벽을 터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내력벽, 힘받는 벽. 저 사이벽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건축법상 사이벽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허가 대상도 아니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벽인데 무슨 벽이어야 된다? 이 자가 아니야. 그래서 힘받는 벽을 얘기하는 내력벽. 내력벽. 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해 두세요.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용도 변경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 무슨 변경? 용도 변경. 자, 여기 보면 용도 변경이라는 것은 왜 만들어진 거냐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자, 건축과 대수선은요, 가서 허가권자한테 허가를 받고, 그렇죠? 건축 허가를 받았잖아요. 건축 허가를 받고 그 다음 가서 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후에 사용 승인 이후에 변경하는 걸 용도 변경이라는 거예요. 엿대하는 걸 용도 변경. 엿대하는 걸 용도 변경이라는 거예요. 그 이때 용도 변경은 사용 승인 이후서부터는 건축물의 유지 관리잖아요. 그래서 이 용도 변경도 역시 사용 승인 이후에 하는 것이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대장소관청에서 하는 거지. 그럼 대장소관청에서 한다는 얘기는 시험전 할 때, 자, 뭐가 나오냐면 서울특별시장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시험전 하면 왜 틀린지 몰라요, 사람이 갑자기. 서울특별시장 하면 틀린 거다는 걸 알겠죠? 왜? 누가 되는 거예요? 구청장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걸 얘기하란 말이야. 문제 틀린 것이.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용도 변경인데, 용도 변경은요, 자, 아까 했던 용도를 분류는 아까 29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걸 갖다가 묶어버리면 시설군이 9가지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시설군이 9가지가 바로 뭐냐? 그러면 그 시설군 9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산, 전, 문, 영, 육, 근, 거, 기. 근주기에 되죠. 근거기에 되죠. 저는 머물 거자를 쓰고 있어요, 일부러.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요. 자, 대장소관청한테 뭐 할 거냐?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신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 허가. 대장소관청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최첨단 시설은 자동차 관련 시설 아닙니까? 그럼 여기는 가장 기초가 되는 그 밖의 시설이에요. 모든 생산의 기초가 되는 게 바로 뭐냐? 동식물 관련 시설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개발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가는 게 비닐하우스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농막서부터 출발하잖아요. 알겠죠? 그게 바로 동식물 관련 시설이야. 자, 화원,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축사, 퇴비사 이런 게 다 뭐란다? 동식물 관련 시설. 그래서 동식물 관련 시설이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렇게 놓고 있다 농막 졌다가 나중에 보면 이걸 갖다가 농가주택으로 바꾸잖아요. 그럼 거주가 되는 거지. 거주는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고 업무시설이 있고 잘못하면 반성을 하는 교정시설이 있겠고 그 다음에 군대 가도 머물어야 될 거 아니야. 머무는 시설입니다. 자, 교정군사시설. 자, 근린생활시설이에요. 근린생활시설은 1종이 있고 몇 종 있죠? 2종. 2종 중에서는 다중생활시설은 빼야 되겠습니다. 고시원, 옛날 말로 하면. 그 다음, 여기 교육복지시설이 있어요. 그럼 교육복지시설은 한 번쯤 좀 반말 좀 해보면 돼. 의대 노교수야 하고 하면 이때쯤 반말해야지 뭐. 그렇죠? 그래서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시설, 수련시설, 야영장시설. 아까 수련과 야영장 300제곱미터 차이를 했죠? 300제곱미터 차이라고 썼잖아요. 자, 그 다음에 영업시설 있잖아요. 영업시설은 세일즈맨을 연상하면 되지 않습니까? 세일즈맨은 판매하려면 열심히 뛰어다녀야 되고 운동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영업은 판매가 운명이요 숙명이다. 자, 숙박시설이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면 2종 근생 중에 다중생활시설에 속하는 거예요. 고통이다. 고통이다. 그 다음 문화집회시설은 모이는 시설이잖아요. 문종이 낙관을 찍어준다면 다 떼그리처럼 보일 거예요. 그래서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종교시설, 그 다음 위락시설, 그 다음에 관광휴게시설. 그 다음 전기 발전, 방전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송, 통신과 발전시설을 갖다 우리가 방전된다 그러면 되죠. 그 다음 가장 여러분이 좀 험악하게 보는 게 산업등 시설이잖아요. 가장 많은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 산업등 시설에서 보면 산이 많은 자, 위산자. 그래서 위험물, 알겠죠? 자원순환, 위산자. 위에 산이 많은 사람은 잘못하면 창자가 빵꾸가 나. 그래서 공창이라 그러죠. 공창. 이거는 공장, 창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자가 빵꾸 나면 묘지로 운반해서 장례 치러야 되겠죠. 그래서 묘지 관련 시설, 운수시설, 장례시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뭐 한다? 신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 허가. 그러면 옆으로 용도 군간에 움직이는 거는
대장상 변경 신청을 요하는 거예요. 근데 같은 호환이라고 하는 건 이 1종, 2종, 또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거 움직이는 거는 가서 아무 짓도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 봐봐요. 우리가 단독주택을 네 가지가 있잖아요. 단독, 다중, 다 가구, 공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주 단독을 세대수를 늘려가지고 19세까지 늘렸어. 그럼 나는 뭐가 됐죠? 다 가구가 됐잖아. 그래도 어차피 단독인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다세대를 가서 평수를 좀 늘려가지고 연립을 했어. 그래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차피 공동주택에 속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판매시설을 운동식으로 바꿨어. 그러면 대장상 바꿔주세요. 변경 신청합니다. 그럼 얘네들은 원래 안 하는 게 원칙이지만 단 이 중에서도 고부가 창출하는 거 있잖아요. 단란주점, 안마실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하도록 돼 있어요. 그것만. 그건 더 따라할 거 없이 거기다 시험지 나면 가장 여기 조심할 게 대장소관죄는 특별시장, 과격시장이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위에서 아래로 가면 신고, 아래에서 가면 허가. 같은 시설군에 가서는 대장상 변경 신청. 같은 호에 대해서는 NO.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봐봐요. 원래는 만약에 사람 생각해 봅시다. 내가 건물 건축 허가 받아서 건물을 갖다 신축을 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이 건축물의 용도를 못하면 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시 져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 원래는 법률적으로 본다면 그건 너무 많은 낭비잖아. 그래서 용도 변경을 인정하면 건축 허가한 거나 똑같은 거니까 너 허가한 거나 똑같으니까 이 허가를 준용하라는 거예요. 새로 짓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걸 하려면 건축 허가 때 뭐가 있어야 돼? 설계. 나중에 끝나면 뭐 받아야 돼? 사용 승인. 두 가지는 준용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설계하고 그 사용 승인을 받는다. 그런데 자, 그건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닥 면적 합계를 다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바닥 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 그러면 얘는 사용 승인을 받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 얘기가 허가 대상이 있겠고 신고 대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 받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변경하는 곳이. 근데 단 이 둘이 이번에 개정돼서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자, 우리가 수반을 안 했으면 500제곱미터 미만까지는 가서 사용 승인 안 받아도 돼. 뭐를 수반하지 않았다? 대수반을. 그 다음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설계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허가 대상만이지 신고 대상은 아닌 거예요. 그럼 시험을 할 때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단란주점을 갖다가 철거해가지고 자, 슈퍼마켓을 차렸어. 알겠죠? 그러면 뭐 한 거지, 나는? 저걸 얼마 못 가는 1000제곱미터를 내가 뜯어 고쳤어. 그러면 설계가 필요할까, 필요치 않을까? 그러면 또 한참 생각한다고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럼 신고 대상이잖아. 신고는 설계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무슨 대상만 설계가 필요한 거야? 허가 대상만. 이렇게 응용하면 또 안 가르쳤어요 하고 한참 또 헤매는 거예요. 분명히 했습니다. 자, 대답했어요, 분명히. 자, 확인했어요. 자,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몇 페이지에 있는 것이냐 그러면 130페이지에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준용한다는 건 허가를 준용한다는 소리입니다. 그 자체가. 아셨죠? 자, 이제 기타의 경우에 보니까 건축 설비가 있겠고 지하층. 지하층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지하층은 뭐랬어요? 바닥면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어디까지? 지표면까지 무슨 높이? 평균 높이. 이게 포인트예요. 평균 높이. 그 왜 평균 높이라고 그랬냐? 그걸 아셔야 되겠죠? 그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봅시다. 일부를 제가 일부러 쨍한 건데, 자, 이거 아직 몇 층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지표면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이쪽의 지표면과 이쪽의 지표면인데 A 지표면과 B 지표면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 높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 바닥 윗면에서 다음 층 바닥 윗면까지 우리가 뭐라고 해줘? 층고, 층높이. 그렇죠? 층높이. 그러면 만약에 여기와 여기가 A와 B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평균 높이가 나올 거 아니야, 요게. 그럼 요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얼마 이상? 2분의 1 이상이면 뭐라 한다? 지하층이라고 한다.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4m 하면 요게 적어도 2m 이상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1.5m 하면 지하층이 아니라 1층이 되는 거예요. 그 지하층이란 말은 우리가 층수에 들어가지 않고 층수에 들어가지 높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알겠죠? 용적률 산정에 들어가지 않아. 단 연면적에는 들어가는 거예요. 지하층은 어디에 들어간다? 연면적.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지하층이 8하고 의무화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옛날에는 의무화되어 있었어요. 왜? 반고호라고 대표라고 의무화됐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요 구조는 뭐라고 했었죠? 내기, 바보, 지주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내기, 바보, 내력벽, 기둥, 바닥도, 지붕, 틀에서 가서 내기, 바보, 지주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이제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이 사람들을 건축 관계자라고 한다. 이렇게만 이해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잠시 쉬었다가 132페이지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봅시다.